재산 문제로 아이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천형받을 죄인들 재산 받고 부모 버린 자식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을 사랑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루는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 말한다. 내가 행복하려면 너의 열매가 필요해. 나무는 아무 소리 없이 열매를 소년에게 내주었다. 성년이 된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와 살 집이 필요하다 했다. 이번에도 나무는 군말 없이 가지와 몸통을 내주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소년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다. 이제는 정말 힘이 드는구나. 앉아서 쉬고 싶어. 나무는 하나 남은 등걸마저도 소년에게 아낌없이 내주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책의 줄거리다. 아무 소리 없이 소년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나무의 사랑은 인생의 규범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나무와 같지는 않았을까? 등걸만 남은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들이 늘고 있는 요즘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든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어모 72. 여라는 한 노인은 아들이 하나 있었다. 하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그 아들이 찾아와 도시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늙은 어머니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매달 아들에게 돈을 보내주었다.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한 아들이 다시 찾아와 살 집과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어머니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내주었다. 그 후 아들은 어머니를 찾지도 않고 연락마저 되지 않았다.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면서 아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아들은 아예 늙은 노모를 외면했다. 결국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주던 노모는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단 근거는 세 가지였다. 어머니는 수입과 재산이 없어 생활이 빈곤하고 이에 반해 아들은 안정된 직업과 재산을 갖고 있으며 아들의 기반이 어머니가 내준 돈에서 비롯됐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때 서로를 사랑하던 모자는 법정 다툼을 계기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또 한 사례는 비모 70. 남나는 노인의 경우 아들에게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 주었는데 집 아파트를 처분하고 3달 정도 모시다가 허술한 전세집을 얻어 아버지를 내쫓았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자 아버지가 아들을 호적에서 빼버리고 아들과 먼저 상해 함도거 노인 자격으로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부유한 자식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 제도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또 한 사례는 서울 구로구에 사는 엘모 74. 여는 몇 해 전 숨진 남편에게 받은 유일한 상속 재산인 2층짜리 집 한 채를 다른 2자녀를 설득해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가 어렵게 의류 사업을 하는 장남에게 주었다. 그것도 부족해 노모는 자식을 걱정하며 지난 10여 년간 지하 골방에서 모자를 만들어 미국으로 보낼 정도로 장남에게 애틋한 정을 보였다. 14년 뒤인 2012년 엘모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지만 신체마비가 왔다. 병원비만 해도 3천만 원이 들었다. 미국에 있는 장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돈이 없다는 야멸찬 답이 돌아왔다. 결국 빈털터리인 엘모 씨는 장남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남이 과거 부양료로 모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매달 부양료로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의 경우 상속빈곤층 부모로 분류된다.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이른바 신고려장애 피해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 언론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2007만 2013년 사이 선고된 부양료 청구 사건 판결문 226건 중 부모,
자식 간 소송 144건 원고 151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건 중 3건이 상속빈곤층 부모가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31.4%가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나눠줬다. 또 부모들의 평균 나이는 77.1세였으나 월 생활비는 34만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등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이 94.4%로 절대 다수였고 이 중 36.1%는 단 한 명의 자녀에게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추세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은 혹여 못된 자식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 가르친 탓으로 돌리며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식에게 버림을 받은 것에 화가 난 부모들이 법원을 찾기 시작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부양료 강제 지급 판결로 인해 부모, 자식 간에 금이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대책 없이 늙어버린 부모 세대가 같이 못 살겠으면 돈이라도 줘라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소송을 당한 자식 중 상당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버지나 어머니로 부르지 않고 영씨라고 호칭할 정도로 인륜을 저버릴 정도로 타락했다. 사실 관계를 따지는 과정에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 증오가 쌓이고 부모 편을 드는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겨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제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린 자식에게는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된 데는 물질 만능을 우선으로 하는 지식 위주의 교육일 뿐 인성교육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예부터 윤리를 우선으로 하는 우리다. 비정상적인 폐륜 자식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넓게 보면 이제는 부모 세대가 시대에 걸맞게 인식, 행동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 자식 세대가 자신들과 다른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무조건 퍼주기 사랑이 자식을 망치게 하고 사회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이와 함께 자신의 노후에 대해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자식에게 과도한 교육, 결혼 지원을 해주는 관행도 깨야 한다. 돈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언젠가 도움이 끊기면 금이 가기 십상이다. 대책 없이 퍼주기는 스스로의 노후를 털 뽑힌 닭으로 만들 뿐이다. 자식에게 물질적 지원보다 정서적 충만함을 더 주는 부모가 되자. 그리고 스스로의 노후 준비에 더 투자하는 데 관심을 갖자. 등걸문화, 상속빈곤층 등 신고려장은 참으로 어리석고 가슴 아픈 이야기다. 직계 혈족 간 부양 의무를 규정한 민법 974조는 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왔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상속 빈곤층이 늘면서 국가는 자식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부모를 위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야 할 때다.